안녕하십니까. 건축기사, 건축설비, 맥잡기 내용입니다. 자, 이번 내용에서는 이제 5번째, 원리를 알면 답이 보인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의 이제 그 내용은, 우리 그, 공조설비 중에서도 좀 어려운 그 내용으로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인데, 자, 일반적으로 공기 성질을 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들 중에서 이제 틀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실제 이 틀린 것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습공기 선도의 그림이 있습니다. 습공기 선도에 대한 그림. 이 이제 습공기 선도의 이제 그림을 모르고서는 공기의 성질이라든가 또는 습공기 선도의 그 그림에서 자, 종류를 이제 물어보는 문제들이 또 같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럼 습공기 선도의 종류 물어보는 문제뿐만 아니라 습공기 선도를 이해하는 문제가 냈을 때는 여러 이제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그림을 전혀 모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맞히기 되게 힘들겠죠. 그림을 이제 물론 이제 외워서도 그림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런 이해가 이제 안 되게 되면은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습공기 선도의 이제 그림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러한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포화도예요, 포화도. 포화도. 그 다음에 여기가, 포화도가 아니고요. 다시 와서, 이렇게 와서, 저기 엔탈피. 엔탈피. 자, 여기가 이제 포화도. 여기가 상대 습도. 여기 습고온도, 습고온도. 이렇게 하나 더 지나가는 게 있어요. 여기 비체적입니다. 비체적.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요. 요 밑에 있는 요 온도. 얘가 건고온도예요. 근데 하나 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가 노점 온도. 자, 여기가 이제 절대 습도. 여기가 수증기 분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종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요.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이 습공기 선도에 있는 종류가 11가지예요. 11가지에서 9개 정도만 알면은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안에서 이제 종류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종류 물어보는 문제도 맞힐 수도 있고, 맞힐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공기 성질을 물어보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들이냐면 우리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 점에서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가열이라고 합니다. 자, 온도가 여기가 낮고요. 여기가 높아요. 습도 같은 경우도 여기가 습도가 낮고 이쪽이 습도가 높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을 우리가 냉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가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감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그림 하나 가지고서도 요걸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물어봐요? 시험에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상태는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가열, 가습. 이렇게 되어 있는 요 상태는 무엇이냐? 그러면 냉각, 감습. 이렇게 요거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굉장히 뭐 여러 개의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요 공기 성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여기로 와가지고 가열을 했어. 가열을 한 상태의 공기는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그렇게 되면 요 점이 요 점상에 있는 상대 습도, 건고온도, 습고온도가 여기로 이렇게 딱 옮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집니다. 자, 옮겨진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상대 습도는 여기서 이렇게 갔으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건고온도는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건고온도는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습고온도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기존에는 여기 와서 이렇게 간 게 습고온도인데 여기로 와서 이렇게 갔으니까 습고온도는 마찬가지로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절대 습도와 수증기 분압은
선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얘는 온도만 가열했죠. 그러니까 온도만 가열하거나 냉각해도 절대 습도와 수증기 불합은 요 선상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선상으로 움직이니까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 절대 습도와 수증기가 변하려면 어떻게 돼요? 가습을 한다든가 감습을 하면, 자, 이 상태에서 가습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절대 습도가 높아지고 수증기 불합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내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맞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더라도 이런 걸 같이 여러분 이해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진다. 맞는 거죠. 공기를 냉각하면 절대 습도는 높아진다. 공기를 냉각하면 절대 습도는 높아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자,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는, 자, 건고 쭉 가면 이게 건고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포화도가 100%예요. 포화도가 100%가 아닐 때로가 상대 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 점에서 자, 습고 온도가 이렇게 와서 요 점에 습고 온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서 건고 온도와 습고 온도가 동일한 공기는 상대 습도가 100%라. 여기가, 그러니까 요 점에서는 습고 온도는 항상 건고 온도 이렇게 만난 점에서 이 포화도까지 와서 이렇게 잰 게 습고 온도예요. 그러니까 건고 온도보다는 이 습고 온도가 항상 낮습니다. 항상 낮은데 여기에서는 요 점 선상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100% 부분에서 동일하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습고 온도는 건고 온도보다 높아질 수가 없다. 맞죠? 이거 설명드렸죠. 그럼 이제 답은 요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공기 성질처럼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경우는 이 그림선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한다면 이러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문제든지 여러분들이 맞힐 수가 있습니다.